본인이 늦은 나이에 회계사에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늦은 나이에 회계사에 도전한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할 몇 가지, 한 3가지를 뽑아봤는데, 늦은 나이라고 하면은 20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 30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. 회계사라는 시험 자체가 안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냐마는, 회계사라는 이 직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일을 배우려면은 몇 년 동안은 어딘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도제식으로 배우는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어떤 그런 신입 회계사를 뽑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. 그래도 비록 내가 그 전에 뭘 했다 할지라도 조금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기 위해서 회계사에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분명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꿈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, 그런 꿈을 저는 응원합니다.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늦은 나이에 도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좀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고려할 점은 뭐냐면은 자금력은 충분한지. 전업 수험생이 아니고서는 이게 붙기 쉽지 않은 시험이죠. 어느 정도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,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차 시험까지 붙으려면은 전업 수험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1, 2년 이상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할 텐데, 그 기간 동안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, 충분히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는지, 돈이 딱히 없다면 대출을 받을 것인지, 나를 도와줄 가족 있는지, 가족들로부터 어떤 SOS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2, 3년 정도는 충분히, 2, 3년도 좀 모자랄 수 있어. 2, 3년 정도는 정말 버틸 수 있는, 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자금력이 있을지 점검을 해봐야겠죠. 매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고, 혼자 몸이라면 생활비가 좀 덜 들겠지만 가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꽤 있을 텐데,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. 자, 두 번째 고려할 점은 뭐냐면은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. 나이 많은 신입을 꺼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 시키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. 나이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은 상사가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을 텐데, 신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 많다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상사는 어디에도 없겠죠. 그래서 그런 상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물론 이제 입사하기 전이나 시험을 붙기 전에는 나는 시험 붙기만 하고 취직만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.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과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명 내가 좀 이렇게 약간 형 동생 놀이하는 그런 거를 좋아한다, 이런 타입이라면은 아무래도 나이 어린 상사한테 내 자세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내 성향 자체가 형 동생 놀이를 좋아하고, 내가 형 동생 놀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나이에 따라서 위아래를 사람을 나누게 되고, 나이와 어떤 직급이 반비례하는, 역전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성향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나한테 지시하면은 정말 기분이 잡친다, 너무 불쾌하다,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은 시험 준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그리고 회계사 일이 도제식으로 정말 1대1 소규모 그룹에서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우는 그런 일도 되게 많기 때문에, 선배들로부터 일을 잘 배우려면은 나를 좀 많이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,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. 이런 상황들을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, 이런 상황에 과거에 내가 노출됐을 때 내가 잘 버텨왔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은 내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지. 항상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30대라든지 좀 늦은 나이에 회계사 시험 합격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로컬 회계법인 쪽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. 운이 좋으면은 빅펌에 갈 수도 있겠지만, 로컬로 간다라고 했을 때 로컬이라는 곳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배우고,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내 커리어를 가져갈 것인가. 회계법인, 다른 로컬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컬 회계법인이 될 수도 있고, 로컬 회계법인에서 개업을 할 거냐, 회계 세무사무소 형식의 이런 개인 사무소를 내 이름을 걸고 개업을 할 거냐. 개업을 했을 때 고객들한테 제공할 주 메뉴, 나의 어떤 강점, 나의 어떤 그런 주특기가 되겠죠. 이것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. 주 메뉴 예를 들어보자면 개인 고객이라든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장 영업을 해서 난 기장 거래처를 정말 많이 모아서 기장 대행, 신고 대행, 이런 쪽으로 내 커리어를 쌓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나는 좀 회사들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싶고, 회사들 상대로 재무 자문이라든지 결산 대행 용역 등을 내 주 메뉴로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궁극적인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
그냥 단순히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 일감이 들어오진 당연히 않죠. 합격을 한 이후에 어떤 테크트리를 잡아가지고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고객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내가 내 역량을 쌓아서 그것을 나의 어떤 주요 강점으로 만들 것인가,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겠죠. 단순히 시험만 붙는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크게 좀 생각해 볼 만한, 생각해봐야 할 어떤 3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좀 5년 이상 회계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실무에서 뭐 기업회계, 회계라든지 이런 뭐 실무에서 좀 오래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공인회계사법 제6조 시험의 일부 면제 해가지고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, 뭐 쭉 읽어보면 보통 이제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5년 이상 회계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경력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으면은 회계사 1차 시험 면제를 해준다라는 거.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규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1차 면제를 받고 2차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회계사 시험 역사적으로 이 뭐 1차 시험 면제를 통해서 회계사 2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용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, 그만큼 뭐 실무를 5년 하다가 나 회계사 2차 시험을 봐야지 해가지고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1차 시험 면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활용되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. 그리고 1차를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2차 시험을 이제 통과를 패스를 해야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을 뭐 회사 다니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해서 붙는 거는 사실상 되게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, 실제로 뭐 응시하는 분들이 뭐 이거에 해당이 돼서 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이 돼서 응시하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, 뭐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를 그만두고 5년 이상 회계팀 뭐 그런 일을 했는데 회계사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딴다는 게 과연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,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회사 그만두면서 뭐 최소 1, 2년 시험 몰두해가지고 2차 시험을 패스한다라고 해도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 정도였으면 나이도 어느 정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 회계사로서 뭐 회계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라고 많이들 판단하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뭐 1차 시험 면제라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는 이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방금까지 뭐 1차 시험 면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래서 이번 시간 늦은 나이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넘어서 이 회계사라는 시험에 도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